네, 지금처럼 이렇게 환절기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겨울철, 지금처럼 겨울철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또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있죠.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은 죄송합니다. 혈관 질환은 뉴스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겨울철의 질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량은 많아서 운동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부장 죄송합니다. 부족한데 그로 인해서 이런 혈관 질환이 계속 급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암 다음으로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포인트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험을 잘 준비를 하셨지만 혹시 내가 빠진 게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는지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자, 뇌졸중이다, 심장질환이다, 아니면 천식이다, 폐암이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얼마 전에도 계속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이미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자, 조기 사망 중에서 이런 순환계 질환이 계속 으뜸인데요. 그중에서 뭐다? 뇌와 심장 질환이 굉장히 70%대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년 12월 달이면 병원의 종합검진이 굉장히 북새통이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이 많이 한산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죠. 자, 조기 발견은 굉장히 어떤 질환이 발병됐을 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재검 1위가 있더라. 그 재검 1위는 어떤 거냐면 건강검진 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은 다시 재검을 받자.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시 재검을 받은 6명 중에 그 반 이상이 어떤 걸로 판정이 난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판정이 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당뇨나 고혈압이 우리의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됐죠. 자, 기저질환. 기저질환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자, 기저질환이란 말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죠. 자, 기저질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대본에서 계속 정례 브리핑 할 때 나옵니다. 뭐냐면,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95% 이상이 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저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질환이 왔을 때 그 원인이라든가 어떤 밑바탕이 되는 질환을 말하는 게 우리가 기저질환이에요. 근데 이 기저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혈압과 당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혈압은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질환이 나올 수 있다? 뇌졸중, 아니면 심부전,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심부전, 고혈압성 망막증, 그리고 대동맥 박리증 등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을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오냐? 자, 망막병증, 신장병증 또는 신경병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말초동맥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압과 당뇨를 우리는 대표적인 기저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는 혈압도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보통 40, 50대 계신 분들이 이런 혈압이나 당뇨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고 음식 식생활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20, 30대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젊으니까 괜찮아, 젊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도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은 환자에 비해서 20, 30대 젊은 고혈압 환자가 어떻게 해요? 급성 심근경색 등이나 이런 심장 질환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암이지만 2, 3위가 달리고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저질환의 혈압과 당뇨가 보통 이런 뇌 쪽이나 심장 쪽 이런 질환에서도 보면 심장 질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름보다 겨울철이 30%나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뇌 쪽 질환도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20%나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뉴스에 보면 항상 돌연사의 대표로 이런 혈관 질환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질환으로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실 때, 외출할 때 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 입는다든가 아니면 목도리나 모자를 쓰시고 집에서 좀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고 나가시면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이면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보험을 너무 잘 가입을 했고, 그동안 또 방송에서도 우리는 뭐 유사암 중에서도 뭐 갑상선이나 기타 등등 이런 암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혈관 질환에서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가 좋고 또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준비를 잘 했는데 이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 보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장 중에서 부정맥으로 진단받으면 나오는 진단비가 있을까요? 아니면 심부전으로 진단받으면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심장 관련 질환인데 우리가 보통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심혈관 진단비로 갖고 있으면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허혈성에서는 안 되지만 어디서 된다? 심혈관 질환에서 된다. 심혈관 질환에서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우리가 담보 중에서도 또 뇌혈관 진단비가 있죠. 뇌혈관 수술비가 있고 또 허혈성 수술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진단비와 이렇게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했었죠. 준비를 했었는데, 자, 심뇌혈관 수술비라는 담보가 또 생겼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이다, 협심증이다, 아니면 뇌출혈이다, 뇌경색이다, 뇌혈관이다, 이런 수술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폐성 심장병이라든가 어떤 폐의 순환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수막구급성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수술특약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나 심장의 어떤 수술 범위를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나 뇌혈관 수술비도 좋지만 이렇게 심뇌혈관 수술비로 보장의 폭을 조금 넓혀 가셔야 된다. 자,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심혈관 진단비로 갖고 가야 심부전이나 부정맥 진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죽상경화증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다른 말로 동맥경화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혈관에 어떻게 해요? 혈류가 끈적끈적하게 죽처럼 된 거를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진단비 나오는 보장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거기에 폐색전증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위정맥류 또는 식도정맥류 아니면 큰 질환에 대한 대동맥이나 대동맥 박리 진단비, 요거를 우리는 보통 4대 혈관 진단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2대 혈관 진단비 많이 들어봤죠. 뇌와 심장. 이거 외에도 4대 혈관으로 해서 이렇게 폐나 위, 식도, 또 대동맥류 이런 질환을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상경화증까지 해서 5대 질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심장 쪽이나 이런 쪽의 보장의 범위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심장이나 뇌혈관의 후유증, 이거는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소생으로 심장 경지 왔을 때 소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뭐 1,000만 원씩 매년 10년 동안 나온다, 이런
담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 굉장히 좋다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려니 이 담보만 가져갈 수가 없고 다른 부수적인 담보를 같이 가져가야 돼 보니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내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갖고 있지 않다 했을 때는 이런 담보도 굉장히 적절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장 쪽의 보장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는 부분과 또 질병 후유장애 대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또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담보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치명적인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진단비 중에 자 심장이 굉장히 지금 발병이 높잖아요. 1위는 암이지만 2위와 3위가 뇌와 심장이 계속 자리가 뒤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거의 2위에 올라오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질병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질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통계상으로 보니까 심장질환 10명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떻게 해요? 5.5%. 다섯 명, 5.5명 정도가 되고 그 외가 기타 심장병이다. 기타 심장병, 요게가 뭐 부정맥이라든가 아까 심부정, 어떤 기타 심장병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가 4.4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암 다음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폭넓은 준비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담보 중에서 아까 4대 혈관과 죽상경화증까지 해서 5대 혈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대 혈관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자,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이게 아까 심뇌혈관 수술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진단비도 나가지만 수술 특약에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성 심장병 폐순환. 자, 폐로 가는 혈전 덩어리가 막혀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폐성 심장병이죠. 이렇게 있고 정맥류. 자, 혈액이 역류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도 혈액이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거예요. 위 정맥류. 식도에 막히면 식도 정맥류가 되겠죠. 그리고 대동맥류 박리. 파리처럼 부풀어서 생기거나 아니면 분리돼서 떨어지는 이런 진단. 요게 바로 심장의 4대 혈관 진단비입니다. 요거와 죽상경화증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심장 관련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플랜을 짤 때 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담보로 맞춰서 플랜을 한번 짜보면 자, 내가 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아니면 아까처럼 인공소생에서 신장정지 왔을 때 인공소생에서 살아났을 때 그 외에 15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씩 매년 10년 동안 나온다고 그랬었죠. 거의 1억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가 심장이나 뇌 쪽 질환으로 수술하게 되면 범위가 넓은 신분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5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보험금이 준비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없는 대동맥이나 동맥류 수술로 2천만 원 정도 받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한번 짜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고 어떤 보험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선택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심혈관 15대 장애라든가 이렇게 심뇌혈관 진단이나 수술 또는 이렇게 대동맥이나 심부전, 부정맥 수술했을 때 이 정도 플랜으로 한번 가져가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될까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고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분이 어떻게 해요?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이 보험은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40세 여성분 2만 원. 남성분은 41,780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50세는 42,000원, 남성분 86,000원. 거의 여성분의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또 55세 되신 분은 여성분 61,000원, 남성분 11만 3,000원, 60세 되신 분은
93,000원, 11만, 15만 6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혈관 질환이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또 흡연이라든가 음주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는 여성이나 남성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성보다는 남성분의 혈관 질환에 의심되는 그런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병력이 있는데 내가 병력 있는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당뇨약을 복용하든지 혈압이나 당뇨를 같이 복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간편 플랜이라고 해서 병력 있으신 분들이 보험 준비하시잖아요. 보통 325라고 그러죠. 325 조건. 325 조건. 자, 3개월 이내 새롭게 진단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받아야 된다 하는 진단이 없을 경우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없을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게 없을 경우 이게 바로 유병력자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 있으신 분들도 나 이 보험 준비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단이 되냐면 자, 뇌하고 심장이 똑같죠. 협심증,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거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도 되고 뇌경색 되고 뇌출혈 다 되죠. 뇌혈관이나 협심증,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아서